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이 모레부터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밤 10시로 1시간 늦춰집니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지역 구분 없이 설 연휴에도 계속 유지됩니다. 영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결과를 분석해보니 65살 이상 고령자에게 안전성과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보름 만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재개됐습니다. 방위비 인상률이 트럼프 행정부 당시 논의됐던 13%보다는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이 지난해 무료 접종을 하겠다며 독감 백신을 경쟁적으로 사들였지만 이제는 곳곳에서 남아돌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접종하지도 처분하지도 못한 채 쌓아만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9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오늘 393명이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4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상황을 지켜본 뒤 방역수칙 완화 여부를 고려해보겠다던 정부가 결국 비수도권에서만 영업제한 시간을 1시간 늘리기로 했습니다.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수도권에서는 지금의 영업제한이 그대로 유지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다음 주까지 계속됩니다. 자, 먼저 오늘 정부 발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송명훈 기자입니다. 자영업자의 희생과 고통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정부가 우선 비수도권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모레 월요일부터 비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춰집니다. 식당과 카페, 실내 체육시설과 노래 연습장 등 58만 개 시설에 적용됩니다. 다만 수도권은 여전히 감염 확산 위험이 높다고 보고 밤 9시 이후 영업이 계속 금지됩니다. 이번 영업시간 완화 조치가 그동안 깊게 패인 자영업자들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껏 가게 문을 열고 영업하시게 될 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분발하겠습니다. 정부는 3차 확산세가 아직 꺾이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현재 거리두기 단계와 설 방역 대책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역시 지역 구분 없이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지속됩니다. 설날 하루만 5명 이상 가족 간의 모임을 허용해주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함께 사는 가족 외엔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유흥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6종류도 오는 14일까지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다 적발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즉각 영업금지 처분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됩니다. 자칫 방역조치 완화가 감염 재확산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과 별도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2주간의 집합금지 명령을 실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백신과 치료제가 본격적으로 활용되면 조금 더 여유 있게 방역 체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방역 수칙 준수 협조를 거듭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1시간만이라도 늘려줬으면 식당이나 술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바람이었죠. 정부가 비수도권에서만 영업 제한 시간을 늘리기로 하면서 희비가 크게 엇갈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다. 영업 제한을 좀 융통성 있게 다변화해달라. 이런 호소는 더 절박해지고 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광주 상무지구에서 곱창집을 운영하는 박은영 씨. 1시간 연장 소식에 손님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되겠냐고. 한 10분, 20분만 더 있어도 괜찮겠다고. 그러면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인근에서 맥주집을 운영하는 오창대 씨도 9시 제한으로 뜸했던 손님 다시 볼 수 있을까 기대감이 커집니다. 좀 몇 테이블이라도 더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시로 풀어준 거는 저희한테는 조금은 괜찮은 처우라고 생각합니다. 1시간 연장으로는 매출 증대 등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많았습니다. 11시까지.
예, 그래야 뭐 좀 안 낫겠습니까? 2차 문화도 아예 없어졌지. 7시 돼서 손님 안 오시면 7시 문 닫습니다. 솔직히. 비수도권과 달리 밤 9시 영업 제한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 수도권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안타깝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육회집을 운영하는 홍성래 씨는 이제 뉴스를 보며 실망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힘든 건 모두 마찬가지지만 수도권만 제외된다는 소식에 힘이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또 1시간만이라도 좀 이렇게 연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컸어요. 엄청 크죠. 손님들도 9시만 되면은 이제 시계 보고 가야 돼 이렇게 촉박한데 계속되는 영업 제한에 없던 배달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든 건 자영업자에게 유독 집중되는 방역 수칙의 무게입니다. 자영업자한테만 일방적으로 힘든 그 짐을 다 전해주시는데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은 버틸 수가 있거든요. 이게 벌써 1년이에요. 이제 저희도 이제 한계점에 왔어요. 자영업자들은 우선 영업 제한을 풀어준 뒤 방역 수칙을 지키는 곳과 위반하는 곳을 엄격하게 구분해 대응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지난해 추석에도 고향 방문 미루신 분들 많았는데 이번 설에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까지 적용되면서 예년의 명절 풍경은 아예 기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미리 성묘를 하거나 전통시장을 찾았던 사소한 연례 행사마저도 포기해야만 하는 서글픈 주말 풍경을 박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둔 주말, 예년 같으면 성묘객들로 붐볐을 추모공원이 한산합니다. 추모공원을 찾은 성묘객들도 4명을 넘지 않습니다. 설 연휴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정부 조치에 따른 겁니다. 성묘는 했지만 설 연휴 친척 모임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빠네 집에서 차례를 지내야 되는데 이제 오빠네 집 식구들 있고 하니까 뭐 엄마만 가셔야 될지 그래서 좀 그게 좀 그래요. 실내 추모 공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됐습니다. 안에 못 들어가는 대신 문 앞에 꽃을 놓으며 고인을 보지 못한 아쉬움을 달랩니다. 저희 오빠가 여기 계신데요. 그냥 뭐 추석에 한 번, 구정 때 한 번 그렇게 성묘를 오거든요. 이렇게라도 해고 가야 마음이 편안해서. 설 연휴에 자녀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려 했던 부모님들도 서운하기는 마찬가지. 그래도 다음 명절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보길 기대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도 전혀 내려오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만 명절 보내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설 대목을 손꼽아 기다렸던 전통시장 상인들은 정부 발표에 허탈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지난달 전통시장의 체감 경기 지수는 코로나19 1차 유행 시기였던 지난해 2, 3월 이후 최악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인 모임을 해가지고 덜 돼요. 빨리 코로나 끝나가지고 시장 자체가 활성화되고 잘 되면 좋지요.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적 모임 금지 여파로 설 연휴 귀성귀경 열차 승차권 예매율은 지난해 54%에서 올해는 20%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그럼 여기서 확진 현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수도권에서는 영업 제한 시간을 유지한 이유, 한마디로 다른 지역보다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은 여전히 계속 나오고 하루 평균 확진자는 뚜렷하게 줄지 않고 있어서 재확산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여기에 변이 바이러스 유입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석혜원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강북구 사우나에서는 12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용자와 직원 등으로 전파가 확산됐습니다. 최근 4달 전국 목욕탕과 사우나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은 24건입니다. 지하에 있어 환기가 어렵고 밀폐 공간에서 오랫동안 머무른 데다 공용 공간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집단 감염은 없지만 일상 속 소규모 감염이 계속되며 이번 주 하루 평균 환자 수는 350명을 넘었습니다. 700명대였던 한 달 전보다 절반 이하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많은 수치입니다. 비수도권은 일주일 새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 100명 아래로 내려왔지만 수도권은 3주째 200명대 중반에서 정체돼 있습니다. 정부가 비수도권만 영업 제한 시간을 완화한 배경입니다. 3차 유행이 재확산되는 상황으로 반전된 것은 아니지만
감소세가 정체되고 재확산의 위험이 존재하는 국면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이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명의 확진자가 몇 명의 환자를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0.79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0.95로 높아졌습니다.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 유입도 문제입니다. 12명이 추가로 확인돼 누적 51명이 됐습니다. 접촉자 중에서 변이주에 관련된 추가 감염 사례는 없었으며 현재 항공기 근접좌석 탑승객 중에서 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어 변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국산 1호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주를 이달 중순부터 의료기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네, 설 연휴가 지나면 우리나라도 이제 백신 접종을 시작할 텐데요. 가장 먼저 도입되는 백신은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국제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이달 중순 이후 약 6만 명분이 수입될 예정이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달 중 초기 물량 75만 명분이 먼저 들어옵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일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고령층에 대한 효능 논란이 일고 있죠. 우리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도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접종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권고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세계 최초로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에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고령층에 효과가 있다는 접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기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두 안전하다. 영국 의약품규제청이 영국 내 백신 접종자 700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백신 부작용 사례는 1000명 중 3명 정도. 대부분 근육통이나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었고 며칠 뒤엔 호전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상치 못한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고 코로나19의 심각한 증상을 막는 근거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5살 이상 고령층에서도 안전성과 효과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research also shows that the Oxford AstraZeneca vaccine seems likely to reduce transmission to others. 승인 당시와 달리 지금은 65살 이상에 대한 임상 자료가 충분히 쌓였다는 겁니다.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개발한 옥스퍼드대 연구팀은 이 백신이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에선 1000만 명 넘게 백신을 접종했는데 이 중 아스트라제네카는 200만 회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영국의 코로나19 확산세는 최근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8일 6만 8천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급격히 감소해 지난 2일엔 1만 6천 명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We're on the downward slope of cases of hospitalizations and of deaths in all four of the nations of the United Kingdom. 영국 정부는 현재 3차 유행의 최고점은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백신 접종과 방역 지침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지만 최근 확산이 다소 누그러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 요인이 많은데요. 특히 미국인들의 축제와도 같은 미식 축구 결승전 슈퍼볼이 열릴 예정이라 미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미국에선 2,600만 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고 45만여 명이 숨졌습니다. 다만 마스크 의무 착용 확대 같은 정책 변화 여파로 증가 추세는 누그러들었다는 게 미 방역 당국의 분석입니다. 실제 일주일 단위로 확진 평균을 내보니 지난달 초 25만여 명을 정점으로 한 달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응급실을 찾은 코로나19 환자 비율 역시 올 초 8% 후반대에서 현재는 4%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하루 평균 3,000명 넘게 숨지는 최악의 방역 위기 상황에 다소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And we now appear to be in a consistent downward trajectory for both of these important outcomes. While deaths have continued to increase, their pace appears to be slowing. 이처럼 각종 수치가 일시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해도 곳곳이 지뢰밭인 상황입니다. 미 방역 당국은 당장 미식 축구 결승전 슈퍼볼 관람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일요일 오후 1억 명 넘는 미국인들이 TV를 시청할 텐데 상당수가 술집 등에 모여 함께 응원하는 게 그동안 관행이었기 때문입니다. 방역 당국은 당장 밀집에 따른 감염병 재확산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You don't want parties with people that you haven't had much contact with. You just don't know if they're infected. So as difficult as that is, at least this time around, just lay low and cool it. 이런 가운데 상원이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예산안 처리 방식을 정하는 등 미국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후속 대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우리 정부가 부담할 몫을 정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우리 시간으로 어제 화상으로 진행됐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리한 요구로 결렬된 지 11개월 만이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그간의 이견도 좁힐 수 있을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어제 만남에서 양국은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을 타결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향후 협상 전망 짚어봤습니다. 11개월 만에 재개된 한미 방위비 협상.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며 한미 양국은 다음 달까지 타결짓기로 했습니다. 새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4월 1일부터 주한미군 무급휴직 문제가 또 불거지기 때문입니다. 조속히 타결을 하자 하는 그런 의지도 확인이 되어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곧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은 지난해 3월 트럼프 행정부 때 잠정 타결됐던 지점, 그러니까 2019년 분담금인 1조 389억 원에서 13% 인상하는 안에서 시작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 협상안을 보고 입장을 정하는 단계인데 구체적인 요구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바마 정부 때 기준을 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하되 상한선을 4%대로 잡았던 만큼 트럼프 때 협상안인 13%보다는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 지우기의 상징적인 의미로 한국에 대해서 동맹 복원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액수를 좀 낮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힉스 미 국방부 부장관 지명자는 비용만 볼 게 아니라 동맹의 가치를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When it becomes that tactical issue, it overrides the strategic value of the alliances that the Chinese and Russians could only hope to match. 마크 네퍼 동아태 부차관보도 방위비 협상은 한국과 동맹을 어떻게 강화할지를 고민해 진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나라는 협상 기한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동맹 관계를 위해 5년 단위로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애플이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를 생산하기 위해 현대차에 협력을 제안했다. 최근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들썩였는데 오늘 이 협상이 잠정 중단됐다고 미국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들이 이번 프로젝트를 언론에 지나치게 노출했다는 애플 측의 불만 때문이라는 것이 이 보도 내용인데 어쨌든 당사자들은 이에 대해 함구하고 있어서 정확한 정보는 아직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서영민 기자가 이 거대한 협상의 전망을 다각도로 취재했습니다. 애플과 현대차의 전기차 생산 협상이 최근 중단됐고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다. 미국의 블룸버그가 애플과 현대차의 협상에 이상 기류가 감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 중단은 애플의 의중이라고도 했습니다. 협상에 대한 일부 보도, 그리고 현대차 측이 애플과 협상하고 있다고 했다가 철회한 점 등에 애플이 화가 났다는 겁니다. 신제품 개발 소식을 늘 철저히 비밀에 붙여온 애플. 하지만 이번엔 관련 소식이 쏟아지고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도 급등하면서 애플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애플은 물론 현대차 측도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CNBC 방송이 협상이 마무리 단계라고 전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어제 애플이 기아의 미국 조지아 공장에 30억 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이 협상 중이라는 구체적인 보도를 내놨던 점을 감안하면 협상 중단 소식은 갑작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협상이 계속될 거란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애플 입장에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가지고 미국에서 애플카를 생산해줄 신뢰할 만한 자동차 기업의 선택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현대차도 시장의 기대를 외면하고 애플과의 협력 기회를 포기하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협력사를 철저히 통제해온 애플과 글로벌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의 수싸움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스마트폰은 부품 수가 700개에서 800개 정도니까 지정을 해주면 폭스콘이라는 회사가 가져다가 조립을 하지만 전기차로 간다고 해도 부품 수가 15,000개, 품질도 다 관리를 파트너사들이 필요한 거죠. 첫 양산 시점으로 잡은 2024년까지는 시간이 있는 만큼 협상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지난해 가을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 우려 속에 자치단체들은 지역민에게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겠다며 경쟁적으로 백신을 사들였는데요.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선 백신이 부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보한 백신, 이제는 수천, 수만 개씩 남아돌아 폐기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데요. 그 실태를 하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독감 국가접종 사업이 시작된 지난해 9월.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 이른바 트윈데믹 우려 속에 병의원마다 백신이 일찍 소진됐습니다. 못 맞추지 않을까 이런 그런 불안감이 커서 항상 그냥 확인하고 또 전화하고.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사업을 시작한 경남 진주시. 예산 22억 원을 들여 백신 16만 3천여 개를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백신 상온 노출 사건 등으로 접종률은 66%에 그쳤고 결국 2만 개가 넘는 백신이 남았습니다. 제주도도 추가로 구매한 백신 27만 5천여 개 가운데 8만 9천여 개가 남았고 전남 보성과 해남, 강진군 등도 수천 개씩 보관 중입니다.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다 보니까 지자체들이 그런 시책들을 늦게 들어간 거죠. 지난해 일부 지자체가 추가로 구매한 백신은 국가 사업용을 제외한 민간 유료 접종용, 만 19세에서 61세까지의 국민이 나눠 맞아야 하는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과열 경쟁에 나서면서 수급 불균형을 키운 겁니다. 득표를 위해서 그렇게 시장에 한정돼 있는 백신을 쓸어가다 보니까 정작에 우리 애들은 꼭 맞아야 되는데 맞을 백신이 굉장히 부족해졌고 백신의 유통기한 탓에 대부분 오는 7월까지 폐기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 자치단체들의 선심성 정책이 예산 낭비를 자초한 셈입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보신 것처럼 일부 지자체가 쓸어간 독감 백신은 민간 유료 접종용인데요. 이를 지역민에게 무료로 놔주려다 선거법에 막혀 무료 접종을 못하고 백신만 남아도는 상황이 됐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남은 백신을 민간 의료기관에 판매까지 하려 했다는데 이마저도 관련법 위반이었습니다. 이어서 최혜진 기자입니다. 전남 장성군의 한 보건지소 냉장고, 남은 독감 유료 백신이 보관돼 있습니다. 장성군이 지난해 전 군민 무료 접종을 위해 사들인 독감 백신 16,000명분 가운데 최소 5천여 명분이 남았습니다. 선거법 위반 때문에 접종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료 접종 대상인 만 19세에서 61세 주민에게 백신을 무료로 놔주려면 시군 조례나 사회보장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제도적 근거가 없으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적 검토 없이 무작정 확보했다가 무료 접종을 못하고 백신이 남아돌자 장성군은 판매까지 시도했습니다. 장성군이 지난해 말 광주 지역의 민간 의료기관에 보낸 협조 공문입니다. 백신 10,000개를 나누어 보낼 테니 보건소 통장에 현금 입금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들어오면 다 나가버리고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해서 이제 광산구에서는 더 없어요. 이제 뭐 거의 그럴 정도의 이제 장상에서 그런 얘기가 좀 들어오니까 좀 이제 약간 좀 황당한 얘기긴 했죠. 하지만 백신을 이런 방식으로 유통하는 건 약사법 위반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보건소가 자체 구매한 백신을 현금을 받고 의료기관에 보내는 건 사실상 의약품 판매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상 의약품 판매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제조사나 수입사, 도매상 등만 가능합니다. 장성군 보건소는 질병관리청의 답변을 잘못 해석한 것 같다고 해명합니다. 직원 중에 알아봤어요. 혹시 그게 되나 지자체장이 판단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문을 이제
뻔했는데 백신 확보 경쟁에 이어 재고 물량의 판매 시도까지 확인되면서 수급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특정인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가 잇따르자 지난해 딥페이크 처벌법까지 만들어졌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온라인상에는 딥페이크 음란물이 버젓이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실제로 처벌받는 사례는 현저히 낮았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특정 단어를 입력하자 연예인들의 나체 사진이 쏟아집니다. 실은 연예인 얼굴과 누군지 모를 사람의 몸을 합성한 겁니다. 연예인이 음란한 말을 한 것처럼 가짜 자막을 입힌 경우도 많습니다. 20장에 5,000원, 보란 듯한 광고에 이런 사진들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제작돼 유포되고 있어 해당 연예인이 소속된 연예 기획사들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뭐라고 쳐야지? 그러니까 이게 뭐 치면은 저희도 이런 거는 지금 보셨어요? 네네네 좀 내부적으로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위 영상물을 처벌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처벌법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법 시행 뒤 수사를 받은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45명 중 구속 기소가 된 건 단 2명, 3명은 약식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소율이 겨우 10% 수준입니다. 불법 촬영 피의자의 기소율이 약 40%에 가까운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낮습니다. 디지털 관련 성범죄가 계속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다 보니 수사기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범죄가 사실은 신종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등장한 것이다 보니까 이걸 판단하는 그 주체도 이게 지금 어떻게 의뢰해야 될지에 대한 경험이 쌓여있지 않은 중입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난 범죄에다 피의자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기소 중지나 다른 기관 이송 처분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미얀마는 지금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시민들의 저항운동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민 수천여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군부 독재 타도를 외쳤다는데 이 시위 상황을 좀처럼 취재하기가 또 쉽지 않다고 합니다. 방콕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원장 특파원, 오늘 가두 시위가 시작되자마자 대도시 인터넷이 모두 끊겼다는데 이 군부가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차단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오전 10시쯤에 양곤 시내에서 시민들의 시위가 시작됐는데 그러자 주요 도시의 인터넷 접속이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오후 들어 수천 명으로 늘어난 시위 행렬은 국립 양곤대학에서 시작해 미 대사관 그리고 아웅산 수치 고문의 자택 근처까지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군사독재 반대와 아웅산 수치 고문의 안녕을 묻는 메수짬마 바제 등을 외쳤습니다. 아직 경찰과의 충돌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틀 전 제2도시 만달레이에서 시위를 벌였던 시민들은 20여 분 만에 군에 검거됐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모든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이 SNS가 차단됐기 때문에 정작 지금 이 장면을 미얀마 시민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전화만 되고 있고요. 여기 시간 한 10시 50분부터 갑자기 카톡이랑 그 페이스북이랑 다 막혔어요. 페이스북은 아침부터 안 됐고요. 네, 군부에 구금된 아웅산 수치 고문이 기소됐잖아요. 이게 시민들을 크게 자극한 것 같은데 앞으로 대규모 시위, 나아가서 유혈 충돌로 격화될 가능성,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시위가 또 계엄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곳 미얀마는 지난 88년에 시민 3천여 명이 희생되는 민주화 시위로 군사 독재를 무너뜨렸지만 혼란을 틈타 군부가 다시 집권했고 지난 2007년 민주화 시위 때도 최소 1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 쿠데타입니다. 민주정부를 원하는 시민들의 열망만큼 그만큼 충돌 가능성도 따라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변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규모 시위로 번지면 바로 계엄령이 선포될 텐데 그럼 군부가 모든 것을 장악하기 더 쉬워진다는 분석이 나오고 지금 대도시 양곤에서 시위가 번지는데 정작 수도는 내륙으로 330km나 떨어진 네피도입니다. 정치행정 수도 네피도까지 양곤의 이 함성이 전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피도에 주로 장갑차들이 주둔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유혈 충돌로 번질지 다음 주가
포비가 될 겁니다. 방콕이었습니다. 네, 주말의 문화. 오늘은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우리 춤의 향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설 연휴를 맞아 전통 무용을 다양하게 변주한 7편의 작품이 무대에 오르는데 특히 올해는 일상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예년보다 더 화려하고 역동적인 춤사위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제가 취재했습니다. 무군의 애군을 쫓아버리고 새 평안을 기원하는 의식. 느리고 엄숙하게 진행되던 군무는 점차 꽹과리와 장구, 국과 징이 만들어내는 격렬한 리듬과 어우러집니다. 정월 초하루의 세시 풍속을 춤으로 표현한 창작무용 액막입니다. 구정 때 되면 항상 마을마다 액을 쫓고 새로운 신을 맞아들이는 그런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좋은 우리의 전통적인 그런 어떤 의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지금 우리 코로나로 너무너무 힘든 이 시기에 딱 이것이 맞다. 국립무용단이 설 연휴를 맞아 전통 춤과 창작무용 7작품을 한꺼번에 선보입니다. 우리 전통악기를 춤과 접목한 기존 작품들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친숙한 명절 놀이에서 영감을 받은 흥겨운 춤사위도 새로운 모습으로 관객과 만납니다. 던져라 던져! 특히 유치기 놀이는 유판 위에서 승자와 패자가 끊임없이 뒤바뀌는 박진감 넘치는 승부를 표현했는데 랩을 연상시키는 소리꾼의 해설을 접목해 객석에 더 친숙하게 다가가고자 했습니다. 과감하게 랩같이 들을 수 있을지언정 우리 판소리에도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걸 충분히 크로스오버해서 재밌게 흥겹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 대목에도 관객 수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가능한 한 더 많은 작품을 선보이고 싶은 욕구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아무 생각 없고 아무 정보 없고 그냥 마음 편히 앉아만 계셔도 아, 그런 춤이구나, 그런 흐름이구나, 내가 느끼고 있는 게 맞겠지, 재밌구나, 단순하게 이렇게 모두가 다 느끼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새로운 전통 쓰기를 내세우며 코로나를 뚫고 무대에 오르는 우리 춤의 향연. 공연 기간 온라인을 통해서도 다양한 영상이 함께 공개됩니다.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기를 비옵니다. KBS 뉴스 정현욱입니다.